중동과 과나토 난리 났다. 한국 이 정도였나. K2 플러스 K9 수십 대와 한국군 100명. 처음 보는 한전차 험지회 피기동. 감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을 열고 국산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K2 전차 2차 계약 규모는 70억 달러, 약 9조 7천억 원으로 10조 원에 가깝다. 단일 무기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치다. 계약은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11일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해 한 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군 통수권자로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며 한국 무기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과 대화해본 결과 그들은 한국산 무기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앞서 우리 정부와 2022년 7월 442억 달러, 약 60조 9,2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같은 해 1차로 123억 2천만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이행 계약을 맺었다. 2차로는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까지 43억 1천만 달러, 약 6조 원 상당의 이행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와 70억 달러 중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의 수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협상은 순조로우며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11일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했다. 2. 미러 사거리 100km 자주포 개발 경쟁, 명품 K9 도 3세대 진화 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군사 강국들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거리만 무려 100km에 달하는 장거리 자주포로 발사거리만 놓고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위력이다. 우선 미군은 현재 ERC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거리만 무려 100km에 달하는 장거리 자주포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사거리 100km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보다는 먼저 개발을 완료한 만큼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사거리 연장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 역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사거리 연장과 함께 완전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미 육군의 한 야포 포병연대가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를 시험 운용 중이다. 일명 철의 오래로 불리는 ERCA는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사거리와 기동성, 생존성을 강화한 기종이다. 길이가 9m에 달하는 XM907 58 구경주포를 장착했다. XM113 신형 포탄을 사용해 유효 사거리가 최소 70km에 달한다. 미 육군은 ERCA는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군은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 개발도 진행 중이다.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ERCA보다 더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한다. XM2001 크루세이더는 56 구경주포를 사용한다. 분당 최대 12발이 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M982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포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80에서 100km에 달해 괴물 자주포로 통한다. 그러나 XM2001 크루세이더는 뛰어난 성능만큼 덩치가 거대해 항공기를 통한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0년대 초반 개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물론 이때 개발됐던 다양한 기술들과 노하우는 이후 ERCA 개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ERCA는 기존 M109A7 자주포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신형 포신 내구성 문제로 지난 3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미군이 XM2001 크루세이더 개발에 나서자 러시아도 장거리 자주포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화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개의 포신을 사용하는 쌍발 자주포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뢰성을 이유로 단발 자주포로 확정하고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바꿨다. 러시아군의 신형 장거리 자주포는 ES-35로 명명됐다. 표준 고폭탄의 경우 30에서 40km 포격이 가능하며 랩탄과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면 최대 70km까지 포격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최초 공개됐다. 최대 사거리가 70km에 달하는 괴물 자주포 불린다. 현재는 시제품 여러 대가 생산된 러시아군에서 시험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주력 자주포인 K9의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포신 개발과 함께 신형 포탄도 함께 개발 중이다. 자주포 개량 계획 사업으로 K9A1 자주포의 성능 개량을 통해 사거리 50km의 K9A2를 개발하는 동시에 위나와 사거리 연장을 모두 충족시킨 3세대 모델인 K9A3의 개발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K9A3는 포탑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를 완벽하게 무인화해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되된다. 사거리는 100km의 활봉탄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주포를 무인화하고 무기체계는 레일건과 초장사정포를 장착할 수 있는 2가지 종류를 개발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와 막강한 위력을 과시해 유명해졌다.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뿐만 아니라 차세대 자주포 개발 계획도 있다. 미래형 자주포 개발 계획으로 향후 K9 자주포의 사거리 40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레일건 장착 자주포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장사정포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사실상 현무 계열의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력을 갖는 셈이다. 만약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장사정포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 끝까지 포탄을 쏠 수 있게 된다. 부산에서는 일본 중부지방, 서해안에서는 상해까지 자주포 사격권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신형 포탄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 포병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생존성 향상을 포함해 다양한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K9 자주포에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기존 155mm 포병탄 대비 사거리 40km가 50% 늘어 약 60km에 달한다. 현재 방산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성능의 포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탄들 외에 사거리 100km 내외의 램제트탄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엑스칼리버탄, 정밀 유도 스마트 폭탄, 탄도 수정 신관, 상부장갑 공격지능탄, EMP탄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래형 자주포 개방 등 육군의 화력 증가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그만큼 포병을 중심으로 한 화력이 전쟁에서 큰 변수로 부각되기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화력 강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 말보다 행동, 필요한 한일 관계, 양국 정상, 상대국 위에서 연설을. 중의원 선거 종료와 함께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의 대내외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내 추진될 한일 정상회담의 화학적 성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과 강창일 전 주일대사 등 전문가들은 양 정상이 지난 2년간 구축된 신뢰와 상호 호혜의 기반 위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선언보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양국 정상 간 회동 시점에 대해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 이후 한일 정상회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며 총선 결과에 따라 회동 시점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것임을 전했다. 열린여당의 최종 득표 상황에 따라 내부 지지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지면 정상회동 시점이 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0일 현지 시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에서 4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성사됐다.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과 진행한 첫 회담이기도 하다. 유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조성할 양국 관계의 새 시대가 정치적 선언에서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는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조속히 상호 국빈 방문을 약속하고 반드시 상대국 위회를 찾아 연설하는 과정에서 미래 60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양국 정상의 위회 연설이 중요한 이유로 상대국 국민과 자국 국민을 설득한 뒤 추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차제의 한미일 3국이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 번쯤은 과거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 전 대사는 역사 문제를 덮고 가면 양국 3국 관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부실한 기초 위에 놓인다. 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나머지 반잔을 채우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유 전 장관도 역사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위기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며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역대 일본의 어느 지도자보다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고 평가했다.